야, 요즘에는 확실히 사람이든 기계든 슬림한 게 대세야. 야, 요런 애는 뭐 슬림하고, 뭐 이런 애는 이름이 슬림하고. 아, 나도 슬림하게 살을 빼야 되는데. 당신도 슬림한 거 하나 있잖아. 어? 내가? 당신 머리카락.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티라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MX450의 미친 성능과 관련된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었는데 보셨나요? 혹시라도 안 보셨으면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한 번씩들 들어가서 보시고요. 오늘은 그때 소개를 해드렸었던 바로 그 녀석, 레노버 아이디어패드 슬림5 15ITL 프리미어 i5라는 제품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것 같던데 어떻게 그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제품인지 오늘 한번 진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바로 시작합니다. 박싱은 아이디어패드 슬림 시리즈 그 전통 그대로입니다. 쌈직한 무직 박스 한 겹에 부직포 이런 것들 없이 비닐로만 감싸져 있는 본체가 들어있어요. 어댑터는 일체형이고요. 20V 3.25A 65W 제품입니다. 그 밖에는 설명서 몇 장이랑요 2.5인치 확장을 위한 SATA 커넥터 하나를 따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꺼내주면 제품이 나옵니다.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제가 가장 최근에 만나봤었던 슬림5가 르누아르 4500U가 들어있는 바로 그 슬림5였거든요. 디자인적으로는요 그 제품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진한 그레이 톤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상판은 알루미늄, 디스플레이면은 늘 보던 그 저렴한 검정 플라스틱, 팜레스트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P11 후면 재질할 때 말씀을 드렸었던 그 러버 코팅 느낌 나는 플라스틱, 마지막 하판은 뭐 그냥 플라스틱이네요. 이렇게 봤을 때 질감적으로는 약간 차이가 나는 편이긴 하지만요, 색감적으로 봤을 때는 특별히 이질감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지문 인식률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팜레스트도 그렇고 다른 면들도 지문이 많이 묻어나지는 않는 편이에요. 사이즈는 가로 353mm, 세로 233mm, 두께는 20.2mm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 본체 무게는 1.64kg, 어댑터는 214g으로 합계 1.85kg입니다. 하판에는 3분의 2 지점에 쿨링을 위한 흡기홀이 이렇게 뚫려 있고요. 후면 쪽 고무 지지대를 살짝 높게 되어서 흡기를 좀 더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전면 쪽 같은 경우에는요,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살짝 사선으로 요거를 깎아 놓은 데다가 가운데 웹캠 쪽은 외부 쪽으로 돌출되게 세팅을 해놓은 편이라서 디스플레이를 열 때 상당히 편의성이 좋은 편이에요. 포트 구성은 좌측면에 충전 포트, USB-C 타입 포트, HDMI 1.4 포트와 오디오 콤보 잭이 위치해 있고요. 우측면은 LED 인디케이터, SD 카드 슬롯, USB 3.2A 타입 포트 두 개가 위치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3.2A 타입 포트 중에서 우측 포트는 Always On 포트이기 때문에요, 노트북의 전원이 오프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다른 디바이스에 전원 공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USB-C 타입 포트는요, PD 충전과 디스플레이 출력도 지원해요. 하부도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 나사가요, 별나사입니다. 규격은 정확히는 T6 50 규격이랑 딱 맞는데 이게 볼트가 빡빡하게 박혀있는 편은 아니긴 해서요, 날이 상하지 않는 T3 50 규격까지는 분해하시는데 특별히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분해를 완료했고요. 일단 우측에 있는 게 CPU, 좌측에 있는 게 GPU인 것 같고요. 하판이 휘면서 히트파이프와 직접 닿지 않게끔 이렇게 몇 군데 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트위트파이프 원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히트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규격이 이렇게 비대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이즈를 재보니까요 8mm와 12mm입니다. 히트싱크 같은 경우에는요 후면부 쪽으로 한 개만 들어가 있어요. 저번에 MX450을 테스트를 할 때요, 게임 프레임이 워낙 잘 나왔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쿨링 솔루션에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충분하진 않아 보여요. 블로우 팬 통 사이즈도 썩 좋은 편은 아니고요. 게다가 여기 들어가 있는 CPU가 워낙 미친 발열을 자랑하는 타이거 레이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요, 타이거 레이크 플러스 외장 그래픽까지 들어갔는데 요 정도의 쿨링 솔루션이다.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빠듯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좌측 하단에는 이렇게 2.5인치 SSD나 하드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SSD는 삼성 PM991, 와이파이 모듈은 인텔 AX201 NGW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조립 품질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는 않습니다. 선들이나 뭐 이런 것들도 너덜거리는 것 없이 피트하게 잘 마감이 되어 있는 편이긴 한데요. 다만 뭐 내구성이나 요런 데에 엄청 신경을 썼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와이파이 모듈에 안테나 탈락 방지 가이드 같은 거 붙어 있는 것도 없고요. 이런데 포트들도 보시면은 AO 포트 쪽인 이쪽에 쇼트나 부식 방지 가이드용으로 요 은박지스러운 거 붙여놓은 걸 제외하면은 포트 보강 등 내구성을 위한 장치 등은 따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힌지 부위를 좀 보시면요, 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좋은 편이라고 보긴 좀 어렵긴 한데 그나마 이 Y축으로 꽤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편이라서 기본빵은 했다,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터리는 3셀 일반 용량 기준으로 4990mAh 57W시이고요. 정격 용량 기준으로는 4870mAh
1.5W시 제품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CPU는 인텔 11세대 타이거 레이크 i5 1135G7 제품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4코어 8스레드에 베이스 2.4, 부스트 4.2GHz로 작동합니다. S3 캐시는 8MB예요. 메모리는 DDR4 3200 8GB 듀얼 채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와이파이는 AX 듀얼 밴드, 블루투스는 버전 5.1을 지원해요. 내장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80개의 유닛을 가진 Xe 그래픽스와 외장 그래픽은요 MX450 GDDR6 2GB 제품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는 16:9 비율 15.6인치 60Hz IPS 풀 HD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색역은 NTSC 기준으로 46%, sRGB 기준으로는 64% 정도로 측정이 되었고요. 감마 값은 2.2, 켈빈 값은 약 7000K, 밝기는 350니트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화이트 밸런스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편이고 밝기도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쓰시기에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켈빈 값이나 밝기에 비해서 색역이 좀 워낙 좁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요. 이것만 봤을 땐 딱 모르겠는데 요거랑 옆에 다른 거를 딱 놓고 쓰시게 되면은 색감 왜곡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맥하고 비교 시에도 일반적인 sRGB 100%짜리 모니터와 비교 시에도 색감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기 때문에요. 이 제품 구매를 염두하셨던 분들 중에서 동영상 플레이를 조금 많이 하는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품질은요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야각도 좀 보시면요 좌우측이 요 정도, 상하부 측은 시야각이 요 정도로 느껴집니다. 디스플레이 각도는요 최대 160도 정도까지 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요 디스플레이 각도가 135도를 넘어서기 시작을 하면은 디스플레이의 하부면 상판 쪽의 아래쪽 면이잖아요. 요 면이 바닥 쪽에 약간 긁히기 시작을 합니다. 약간 긁히는 소리 들리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스펙 시트에 135도까지 열린다고 써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한 손 열기는 불가능합니다. 힌지 세팅은 노멀한 편이긴 한데요. 이게 디스플레이가 15.6인치로 상당히 크다 보니까 무게 밸런스 문제로 이렇게 바닥에 흔들림이 있을 때 약간 덜렁대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젤은요. 상단 10mm, 하단 12mm, 좌우측 5mm로 굉장히 슬림한 편이에요. 키보드는 풀사이즈 키보드를 제공을 합니다. 키보드 백라이트는 밝기 2단계, 꺼짐까지 합쳐서 총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키캡 같은 경우에는요. 생긴 건 약간 오목하게 안으로 들어가 있을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그런데요. 플랫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주 반듯하고요. 키캡의 높이가 1.5m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걸 키보드를 눌러보면은 팜레스트보다 키보드가 약간 더 다운되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요거를 키보드까지 뜯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키스트로크 높이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요. 제 생각에는 미니멈 키스트로크가 약 1.7mm 이상은 충분히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키캡 사이즈는 살짝 작은 편이긴 하지만 크게 불편함은 없는 수준이고요. 요 키캡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딱 짜여져 있는 게 예쁘긴 한데 레노버는 대부분이 이렇게 하단부 쪽을 둥글게 말아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요. 구분감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주는 디자인인 것 같기는 합니다. 덕분에 생각보다 그렇게 키간 간격이 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구분감은 꽤나 괜찮은 편이에요. 키감은 레노버 저가형 노트북에 들어가 있는 딱 그 느낌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죠? 소프트하긴 하지만 최대한 구분감을 주기 위해서 아주 살짝 하드하게 세팅한 바로 그 느낌, 바로 그 느낌이에요. 덕분에 상대적으로 타건 소음은 좀 있는 편인데요. 일단 들어보시죠. 어때요? 조금 있는 편이죠? 키배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편이긴 한데요. 몇 가지 조금 불편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측에 있는 이 탱키가 키캡 사이즈가 조금 작아요. 그래서 손가락이 크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타건을 할 때 손가락이 스치듯 움직여야 돼서 약간 불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거 그래도 나름 MX450이 달려있기 때문에 게임용으로 사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 제품이잖아요. 그런데 이 방향키 레이아웃, 와우! 이건요 좀 심각합니다. 다만요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어차피 빡겜을 하실 때는 요 키보드 쓰시지는 못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랙패드 감도는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표면 처리가 굉장히 부드러운 편은 아니긴 하지만 슬라이딩 느낌도 그럭저럭 나쁘지 않고요. 패드면이 살짝 다운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감도 괜찮고 하판 쪽이랑도 특별히 유격이 없는 편이라서 누를 때 턱턱거리지 않고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 약간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제 제품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우징과 패드 사이즈가 완벽하게 피트하게 떨어지는 맛이 없고요. 특히 트랙패드 우측은요. 하우징이랑 공간이 좀 많이 비어서 먼지가 아주 오지게 낍니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전원 버튼은요 지문 인식 센서가 이렇게 통합이 되어서 상단으로 빠져나와 있고요. 센서 인식률은 그냥 이렇게 누르실 때도 살짝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인식을 시킬 때도 밀가루 같은 거를 만지던 손으로 인식을 시킬 때도 인식률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잘 풀립니다. 스피커는요 2W짜리 듀얼 스피커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상향식 스피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돌비 오디오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때 여기 좌측에서부터 우측까지 전부 다 구멍이 쭈르륵 뚫려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스피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른 슬림5도 그렇지만요. 잘 보시면은 구멍이 몇 개 안 뚫려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돌아와서 소프트웨어를 약간 설명을 드리면요. 각 상황에 맞게끔 기본적으로 프로파일이 적용이 되어 있긴 하고요. 이걸 본인에 맞춰서 매뉴얼로 이퀄라이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사운드를 비교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 기본 프로필을 기준으로 테스트를 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사운드 품질 한번 들어보시죠. Take a seat, you cannot stand it. All I know, the flow harder than a scotch bunny. Don't try to the knee, you cannot manage. Say what you want, bitch, I'm a fucking phenomenon. Say what you want, bitch, I'm a fucking phenomenon. 별로예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요 상향식 스피커가 달려있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은요 이전에 소개를 시켜드렸었던 레노버 싱크붕이나 스위프트 3X 여기에 들어가 있는 스피커 품질과 거의 똑같은 퀄리티의 스피커가 들어갔다 이런 평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최대 볼륨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긴 하고요. 저음부도 굉장히 많이 날아가는 편이긴 해서 일단 뭐 그래요. 캠은 720p LCD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셔터가 닫히도록 프라이빗 락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화질은요 역시나 레노버 저가형 라인다운 캠 품질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좀 익숙하시죠? 레노버의 항상 저가형 라인에 들어가는 캠 품질은요 원래 이렇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하드리캠이라고 소프트웨어를 쓰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쓰던 캠 품질 딱 그 정도 품질을 보여줘요. 자, 이제 마지막 성능과 전력 패턴, 온도 그리고 배터리 타임 정도만 알아보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PUG입니다. 싱글 524.2포인트, 멀티 2575.1포인트 나왔고요. 다음은 시네벤치 R23 보여드릴게요. 퍼포먼스 모드에서 멀티 5515포인트, 싱글 1328포인트, 밸런스 모드에서는요 멀티 4952포인트, 싱글 1336포인트가 나왔어요. 야, 이렇게 봤을 때 다른 1135 G7에 비해서 멀티 점수가 굉장히 잘 나온 편이죠. 저도 좀 이게 의문이라서 전력 공급 패턴을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와우, 이 제품이요 90도 미만에서 온도를 안정화시키는 전력이 몇 와트냐? 무려 35W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인텔이 벤치의 왕으로 군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또 많이 쓰는 시네벤치만 최적화를 시킨 거 아닌가 싶어서 프라임 95 스몰 테스트랑 블렌더 렌더링 테스트도 돌려봤는데요. 자, 여기서도요 90도 미만대에 안정화되는 최대 전력이 35W가 맞습니다. 자, 이거는 끝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는요 못 참습니다. 바로 제가 따봉 드릴게요. 그 밖에 밸런스 모드에서는 프라임 95W, 블렌더에서 최대 약 20W, 시네벤치 R23은 약 26W에서 스타트해서 22W 정도로 마무리 지었고요. 사일런트 모드에서는 약 18W 정도로 전력 제한 기준이 잡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자, 마지막으로 블렌더 테스트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BMW 렌더링 테스트에서요. 퍼포먼스 모드 기준으로 측정을 했을 때는 8분 29.13, 밸런스 모드 기준으로 측정을 했을 때는 9분 6초 55 정도가 측정이 됩니다. 자, 이제 소음 수치도 한번 알아보죠. CPU를 심하게 갈굴 때를 알아보기 위해서 프라임 95 스몰 테스트, 게임을 할 때를 가정을 해서 배그 로비에서 30분 이후 기준으로 소음 수치를 측정을 진행을 했고요. 퍼포먼스 모드일 때는 47에서 48dB 정도, 밸런스 모드일 때는 38에서 39dB 정도, 사일런트 모드일 때는 35에서 36dB 정도로 측정이 되었는데요. 근데 제가 이거 측정을 하고 되게 놀랐었던 게
이거밖에 안 나온다고?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데 수치가 이거밖에 안 나온다고?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나마 퍼포먼스 모드일 때는 여기 찍혀있는 소음의 수치와 제가 들리는 소음의 수치가 거의 뭐 일치하는 수준이긴 했는데 밸런스 모드일 때는 여기 찍혔던 소음의 수치가 38에서 39dB 정도였기 때문에요. 38에서 39dB이면 굉장히 조용한 편이어야 되는 건데 일단 제가 듣기로는요 굉장히 거슬리는 편이에요. 그 휙 하면서 들리는 노트북 특유의 소음 있잖아요. 그게 조금 들리는 편이에요. 요거를 전적으로 제 기준에서 좀 평가를 하자면요. 일단 소음 수치는 그럭저럭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편이긴 하지만 소음의 질적인 면을 봤을 때는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편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온도도 보여드릴게요. 프라임 95 스몰 테스트에서는 퍼포먼스 모드에서는 35W 기준 커런트 85도 수준을 유지를 했고요. 밸런스 모드에서는 20W 기준 66도대 수준, 사일런트 모드에서는 18W 기준 약 70도 수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테스트 시 배기구, 팜레스트 두 포인트의 표면 온도는 이렇게 측정이 돼요. 표면 온도가 굉장히 좀 높은 편이긴 하죠. 그렇다면 게임 시의 온도는 어땠을까요? 사일런트 모드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부터 요거의 목적 자체가 소음을 줄이는 게 핵심인 세팅이기 때문에요. 첫 번째로 홀드하고 가는 게 팬의 RPM 기준이거든요. 때문에 전력 공급 여부와 관계없이 온도가 굉장히 많이 치솟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퍼포먼스 모드와 인텔리전트 쿨링 모드에서 센서상 그리고 표면 온도상 측정 결과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독특하게도 오히려 인텔리전트 쿨링 모드에서 표면 온도는 더 높게 나오는 편이긴 하죠. 다만 내부의 센서 온도는 보시다시피 동일하게 CPU 70도, GPU 73도 수준으로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전력 세팅 같은 경우에는요 CPU에 들어가는 전력과 전압은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긴 한데 GPU에서는요 전압과 전력의 움직임이 밸런스 모드에서는 0.7V의 10W대, 퍼포먼스 모드에서는 0.9V의 20W대로 두 세팅의 리미트 값이 확실히 다르다는 게 느껴져요. 레노버 같은 경우에는요 퍼포먼스 모드라고 한다면 퍼포먼스, 이건 성능 중심으로 어떤 세팅 값을 잡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간 값은 밸런스 모드가 아니라 인텔리전트 쿨링이라고 했길래 왜 이렇게 이름을 줬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이걸 보니까 좀 확실히 왜 그렇게 이름을 줬는지 알 것 같습니다. 밸런스 모드라고 한다면 어쨌든 성능과 온도를 갖다가 밸런스 있게 맞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을 대변하는 전력 공급과 그리고 CPU라든지 GPU 온도 요 두 가지 측면을 같은 레벨로 놓고 본다 이런 느낌이 좀 든다면요 레노버에서 지금 인텔리전트 쿨링으로 이름을 붙여놓은 것 같은 경우에는 CPU와 GPU의 온도를 첫 번째 기준으로 두고요. 이게 치솟는 상황에서 팬의 RPM과 전력값을 유기적으로 조절을 하는 이런 느낌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 생각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레노버가 의도한 대로 성능과 내부 온도, 뭐 센서 온도가 그럭저럭 밸런스를 잘 맞춰서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것과는 별개로 이 표면 온도는 이거 실화입니까? 물론 이제 배기구의 온도는 조금 높다고 하더라도 크게 사용자가 불편할 거리는 아니긴 하지만 키보드면 표면 온도가 50도가 넘는 거는 이건 정상 수치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아니 뭐 요새 나온 삼성 제품들 중에서도 50도로 표면 온도 기준을 맞춰놓은 제품들이 있긴 하던데 참나. 자, IT 기기 만드는 사업자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요즘에 성능 올리기도 너무 어려운데 그냥 표면 온도 기준은 50도로 맞추기로 하자. 뭐 이렇게 협의라도 했습니까? 자, 진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성능이고 뭐고 다 좋아요. 하지만 직접 이렇게 손에 닿는 기기는요 절대 표면 온도가 진짜 많이 제가 양보를 하더라도 45도 기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사용자가 IT 기기를 사용을 하면서 저온 화상까지 걱정을 하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발 IT 기기 만드는 제조업체분들 제발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은 지킵시다. 오케이? 제가 너무 몰입해가지고 욕을 깜빡할 뻔했네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밖에서 뭐 사용하실 때는 괜찮겠지만 안에 집에 들어오셔서 빡게임을 하실 때는요 이 키보드 너무 뜨거우니까요 반드시 키보드를 따로 놓고 쓰시기를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막 끝내려고 했는데 아직 하나 더 남았네요. 마지막 배터리 타임이고요. 이 제품 디스플레이가 350니트 정도로 측정이 되었었기 때문에요. 모니터는 최대 밝기, 밸런스 모드 기준으로 유튜브 1080p 영상 1개 플레이 시 5시간 7분 정도를 버텨줍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는 굉장히 짧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기 들어가 있는 CPU가 타이거 레이크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하시고요. 두 번째 외장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이 정도 배터리 타임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 수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좀 마무리를 줘볼 텐데요. 요쯤 되면은 게이밍 테스트는 어딨지? 이런 생각이 좀 드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 영상 올려드린 것들 중에서 MX450의 게이밍 테스트 영상, 거기 안에 사용된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거든요. 거기 안에 게임 11종을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인텔의 11세대 타이거 레이크와 MX450을 탑재를 한 아마도 레노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라인업일 것 같은 아이디어 패드 슬림5 15ITL 프리미어 i5라는 제품에 대해서 진하게 알아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트랙패드라든지 스피커, 캠 이런 부분에서 일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요거는 뭐 저전력 노트북으로 만든 건지 아니면 게이밍 노트북으로 만든 건지 도대체 뭐 어떤 목적으로 만든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정도로 아주 성능이 몰빵한 전력 세팅, 온도값 이런 것들을 보여줬던 애기 때문에요. 집 밖에서도 그리고 집 안에서도 게임을 하셔야 되는 이동형 게이머들에게는 새로운 보기를 제공한 그런 제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역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레노버에서 가성비 원탑은 슬림5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물론 제가 얘기하는 가격은요, 재고 없을 때 받아먹는 정찰가 말고 원래 가격인 할인가 적용된 정상가일 때를 기준으로 말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주르륵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시고요. 이상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제가 4번째 지금 촬영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영상이 안 찍혔고, 두 번째는 사운드가 안 찍혔고, 세 번째는 영상과 사운드가 다 안 찍혔고.